저희 형은 세뱃돈을 받으면 항상 잘 받고 저는 아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는 형이 되게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돈도 잘 벌고요, 베풀기도 잘합니다. 우리는 돈이든 칭찬이든 물질이든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건 익숙하지 않거든요. 망설이는 거죠. 내가 받아도 되나? 자격이 되나? 너무 얻어먹기만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풍요가, 여유가, 칭찬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정도 받고 돈도 여유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돈뿐만 아니라 뭐 지하철에 자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있던 사촌 형이나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 너 먼저 앉아라 이러면은 왠지 막 못 앉겠는 거예요.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고 죄책감도 들고 내가 그래도 되나. 그리고 엄마가 뭐 메이커라고 하면 옛날 사람 같으니까 그 브랜드 옷을 사준다고 하면 가게에 데려와서 입혀보고 돈까지 내려고 하셔도 저는 아니라고, 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집이 엄청 가난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샀다가 너무 비싼데 부모님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형은 예측 가능하시겠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는 기본이고 자기가 직접 골라요. 비싼 거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달라고 쪼르고 저는 그거 물려있고. 그런 형을 보면서 되게 철없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 받는 거를 잘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되게 만족할 만큼 충분히 누리고, 또 이거를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지금 40이 좀 넘었는데 하고 싶은 거 정말 다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리고 저한테 예전에 장문의 카톡을 술 먹고 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워낙 오그라들어서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조금만 보여드리면은 이거 형이 보면 안 되는데 이 영상 볼 리가 없겠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남겨놨던 적이 있거든요. 형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왔다, 평소에 이렇게 길게 쓴 사람이 절대 아니게 살짝 긴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길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너도 잘 알다시피 형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거다. 네, 이걸 막 자랑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 가족과 따스한 소통을 많이 못한 것 같다. 더 읽으면은 굉장히 오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대충 폴이라는 그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삶이 부러웠다 이렇게 막 해서 해가지고 제가 막 여기다가 폴 아저씨 우리 형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색한 거죠.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형이 오랫동안 출장을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카톡을 보내면 이런 식이에요. 어디냐? 그럼 제가 집 가는 중이야, 내일 아침에 시동 걸게. 그 집에 있는 차 오랫동안 냅두면은 배터리 방전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시동 걸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친 겁니다. 지금 날짜를 보시면은 2월 20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3월 달이 돼가지고 정확히 배터리 방전이 될 만한 시기에 또 연락이 와서 잘 사니? 그냥 안부 전화는 그냥 이제 피상적인 그냥 인사치레고, 시동 안 건지 오래됐지?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맘대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 형을 소개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왔는데, 한 김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진짜 돌이켜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살았거든요. 저희 형이 공군이 되고 싶다고 해서 관련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자퇴를 하고, 그래서 하고 싶으면 알바 막 하다가 자동차에 꽂혀가지고 정비 같은 거 배우다가 또 군대 가서는 이라크 파병을 갔다가, 이 모든 게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나는 하겠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또 편입을 했다가 회사 들어갔다가 옮겼다가 창업한다고 했다가, 그리고 또 차 정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1년에 막 몇 대를 바꿔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중고차 사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인데 아마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받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는 것도 잘해요. 실제로 그래요. 자기한테도 많이 쓰고 남한테도 많이 쓰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쓰고 가족한테도 많이 쓰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보통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을 보면 어렸을 때 사랑받은 티가 팍팍 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도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거죠. 충분히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근데 간혹 너무 예쁨만 받고 자라면 이기적으로 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이기적임과 동시에 이타적입니다. 뭔가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지만 이기적이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을 줄 알고 자기가 자격이 된다는 걸 아니까
남들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기 애라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타인에게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자기 애라는 거는 나와 타인에 대한 구별이 없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원래 올바른 방식으로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남에게도 관대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뭐 부모 탓을 하거나 교육 탓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도 부모님이 너무 돈을 아꼈다든지, 내가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됐다든지,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환경을 탓해봤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심지어 그게 부모의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도 처음으로 태어나서 부모 역할을 해본 거고 당연히 뭐 미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적인 부분이나 관계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스스로에게 많이 허락을 해주면 됩니다. 그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너를 스타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정작 지니 앞에 선 사람은, 제가 그런 자격이 될까요? 저는 스타가 될 깜냥이 안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받기 싫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됐어. 그럼 난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을 줄 거야. 이게 그냥 어디까지나 비유에 불과한 픽션이지만 실제로도 우리는 은근히 그렇게 받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겉으로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무의식에서는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돈 문제가 많을 거야, 배신을 당할 거야, 나를 잃어버릴 거야,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가끔 몰래카메라 채널 같은 거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몇십만 원을 주거나 최신 아이폰을 받으세요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거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렇게 당연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그걸 대놓고 이제 받는 게 조금 그래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냥 예를 든 것 뿐이니까 그런 거에서도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기적이 나한테 온 걸 수도 있구나,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 또 반대로 제 주변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적당한 액수의 돈을 벌다가 이 친구가 능력이 생기면서 월급이 막 늘어나고 부수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게 무섭더래요. 이거를 잃을까봐, 지속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 내가 이런 정도의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뭐 나빠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한계를 정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벌 사람이다. 더 이상 벌게 되면은 골치가 아파질 거고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된다. 절대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돈이라는 그 가치관이나 생각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행복한 기준 내에서 수용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내가 정말 풍요롭게 살고 싶고 여유롭게 자유롭게 살고 싶고 뭐 돈을 떠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선행되어야만 그 그릇에 맞게 돈이든 기회든 여유든 관계든 뭐 이상형이든 꿈이든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한계를 긋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스스로 탓할 필요는 없는 게, 누구나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 수익의 한계를 정해놓고 뭐 비즈니스 같은 걸 하면서도 이걸 너무 비싸게 받으면 욕먹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물론 무조건 많이 받고 많이 벌고 이런 거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고요. 풍요라는 걸 원한다면 그만큼의 자격을 스스로 부여해야만 그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 얘기가 나왔으니까 흔히 그런 그릇이 되어야 채워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고 계속 제약을 두게 되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척을 하고 뭐 사기를 치거나 허세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결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인 겁니다. 이미 당신은 그런 그릇이 됩니다. 자격이 있어요. 충분한 존재예요. 다만 당신이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뿐이죠. 원래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이가 됐든 돈의 뭐 신이 됐든 그게 만약 존재한다면 받으려고 손을 뻗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래도 줄 사람이 넘치고 넘쳤는데 굳이 왜 주겠어요? 자기가 거절했는데. 스스로가 그럴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겸손하게 그냥 내 할 일 성실히 하다 보면 알아서 주겠지. 아니요. 자연은요, 잔인할 정도로 효율을 추구하고 냉정합니다. 그리고 확실해요. 그럼 우리도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죠. 나 주세요.
잘 쓸게요. 충분히 그럴 자격 되니까. 당장, 아니 많이 주세요. 중요한 거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듯이 자격이 사람을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주는 자격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지면 그것에 맞게 내 실력도 길러지고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고 사고가 확장됩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보다 몇 년 전보다 훨씬 많이 달라졌고 뻔뻔해졌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그 감사한 에너지로 더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칭찬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나서서 나를 도와주고 일이 더 잘 풀리고. 사실 이 영감 수업이라는 채널도 제가 수년 동안 하는 걸 망설였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뭐라고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김미경 강사님이나 김창욱 교수님처럼 동기부여 전문가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무슨 영감을 줘? 동기부여, 자기개발, 마음공부, 시크릿. 내가 이럴 말할 자격이 되나? 아니 듣는 사람은 있을까? 근데 있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많이 알아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로나 조언을 받을 때 전문가한테만 받지 않잖아요. 고졸인 친구한테도 크나큰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한참 어린 초등학생한테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혹은 그냥 지나가는 드라마 대사 한마디로도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배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개자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쿠팡 같은 플랫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지식의 전달자, 정보의 중개자, 위로의 유통 경로, 벤더 이런 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됐고 또 저만의 PB 상품도 만들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미약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스스로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나 그럴 깜냥 돼. 물론 좀 부족하지. 그래도 성장해 나가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공유해드리면 되잖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나한테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구독도 해주고 내 서비스도 구매해주고 서로에게 좋은 거죠. 이렇게 스스로 자격을 부여하고 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또 다른 좋은 점이 뭐냐면 나에게 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조카들한테 용돈을 줘요. 그러면 돈이 나간다고 아깝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어른으로서 이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왜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할까요? 인류애가 넘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자신이 즐겁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되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와,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이타적이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닌데? 이거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통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스스로 행복하려고 봉사하는 거거든. 내가 더 행복감을 느끼거든.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 나는 솔로의 한 출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성숙한 이기심은 이타적이다. 아마 앞서 말했던 그 에리 프롬이 주창했던 개념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기적인 거, 건강한 자기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타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상대방도 더 즐거울 수 있고 그리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걸 감사히 잘 받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존재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건강한 자기애를 갖자. 내가 행복해야 내가 부자가 돼야 남도 행복하게 해주고 남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마음껏 원하고 탐하고 취하세요. 자, 오늘도 숙제를 드릴 건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이기심을 부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다른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을 담은 무료 이북을 제가 카페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뭐 풍요를 원한다, 여유와 자유를 원한다면 그저 가지시면 됩니다.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되니까요. 단 스스로 자격을 부여했을 때만.